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뭐죠? 시메트릭 매트릭스. 정의를 한 거죠. 수학적으로. 리니어 알지브라 개념에서. 대칭 행렬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메트릭하다. 대칭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하다는 거죠? 어느 축으로 대칭하다? 다이아고널 텀으로 대칭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칭 행렬이 있죠. 그래서 upper triangulation이랑 lower triangulation이 이 다이얼로그 텀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의미의 A 매트릭스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다.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면 트랜스포즈 한 거랑 원래 오리지널이랑 형태가 같다. 자, 노 행렬에서 놈의 개념이 뭡니까? 머신러닝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놈은 뭐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strength, 어떤 강도 또는 크기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distance, 거리의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리니어 스페이스 내에서. 자, 근데 이 놈이라고 하는 이 정보는 어떠한 의미의 펑션 f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벡터의 놈으로 우리가 테이크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fx 어떤 펑션의 인풋값 x가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값이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아니면 x가 0이라면 어, 인풋으로 했을 때 그 펑션의 아웃풋이 0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 인풋 x에다가 a만큼 스케일링해서 넣어준 펑션 f의 결과값이 그냥 스케일링하지 않은 오리지널 x의 결과값에다가 스케일 팩터 a를 곱한 거와 같거나 결과가 그렇죠? 또는 음, x와 y의 인풋 값을 그 펑션에 따로따로 넣어줘서 더한 결과값이 같이 합산해줘서 넣어준 펑션 f의 결과값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그 펑션 f는 놈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거죠. 놈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놈이 엘트 놈인데요. 엘트 놈. 이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이 차원에서 생각해 볼까요? 어떤 벡터 예, x1과 x2가 있다고 합시다. x1, x2가 있다고 합시다. 이 벡터의 놈은 이 정의대로라면 뭐가 되죠? 원점에서부터 x1, x2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루트 x1의 스퀘어 더하기 x2의 스퀘어. 이는 거리값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L2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L2놈은 다음과 같다 말할 수 있겠죠. L1놈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1하고 L2놈을 머신러닝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L1놈은 요거잖아요. 요거는 또 동일한 조건에서 어떻게 되겠죠? x1과 x2가 있으면 요거대로 적으면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가 되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또는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되겠죠. 예. 이 두 거리값의 합이 L 원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머신러닝 최적화에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할 때 L2놈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L1놈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L2놈보다 L1놈의 설정값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왕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뭐 x에 대한 절대값은 오리진으로부터의 그 벡터의 길이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 놈에 대한 결과도 파이썬으로. 그럼 여기서 4 바이 3이잖아요. 자, 뭐 보면은 4 바이 3이면 요점이 되겠는데 요 놈의 L2 놈은 요거의 값이니까 5가 되겠고 L1 놈은 4 더하기 3이니까 7이 되겠네요. 그래서 5와 7 이렇게 나오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서고널리티 이거 매우 중요하죠. 올서고널리티는 뭐죠? 맞습니다. 직교성이죠. 우리 역학 엔지니어링에서는 직교성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히 유니크하죠. 어떤 공학 분야이든지 간에 이 직교성을 활용하지 않는 분야는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벡터가 x, y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orthogonal하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orthogonal 하다는 건 x 트랜스포즈 y가 0일 때 orthogonal 하다고 했는데 x 트랜스포즈 y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두 벡터의 내적이었죠. 두 벡터의 내적이었습니다. 내적의 의미는 뭡니까? 요게 x고 이게 y 벡터면은 어떤 임의의 벡터, 뭐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x를 베이시스로 삼았을 때 y 벡터를 x 벡터로 프로젝션 시키면 y 뭐 스타 벡터가 있는데 결국 뭡니까? 자, 이 내적을 뭐 x, y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을 때 x, y의 내적은 어떻게 되죠? y 스타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x 벡터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y가 x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적 값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예, 커집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급기야 수직으로 섰어요. 이때는 내적 값이 0이 되죠. 0이 되었다가 다시 넘어가면은 뭐 부호가 바뀌긴 했지만 절대값 절대값 개념으로 보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방향은 반대이지만 네, 이렇게 완전히 맥시멈 값이 나오기도 하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내적이 의미하는 건 두 벡터의 시밀러리티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두 벡터가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내적 값이 크다는 건 두 벡터가 유사하다. 내적 값이 0이라는 건 두 벡터의 시밀러리티가 어떻다? 없다. 예, 0이다. 그때 특성을 orthogonal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특성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orthogonal하다라는 걸 그냥 직교 90도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관점보다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이런 similarity 관점에서 orthogonality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orthonormal은 네, 동일한 성격인데 x와 y가 유닛 벡터일 때 orthonormal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벡터의 아까 이제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벡터의 음, 아까 전에 여기가 x 벡터였고 여기가 y 벡터였는데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은 아까 y 스타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y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사인, 코사인,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코사인 어떻게 됩니까? x와 y의 내적은 x, y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x, y 절대값분의 x, y의 내적이 되는데 x, y의 내적은 요거죠. 코사인을 넘기면은 예, 세타는 아크 코사인의 요게 되는 거죠. 이게 뭐다? 예, 뭐 벡터에서 뭐 각도, 각도가 되겠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x 벡터가 있고 y 벡터가 있는데 이 두 벡터의 내적이 0보다 작으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자, y를 기준으로 두고 x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양수죠. 그렇죠? 근데 orthogonal 스페이스를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x는 요게 되겠죠. 그렇죠? 자, y가 지금 다시 여기에 있다면 이 y 벡터를 수직으로 법선 벡터로 하는 베이시스를 생각할 수 있고 이 베이시스의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 영역이 네, 요게 되겠죠. 만약에
x와 y 벡터의 내적이 양수이다. 여기가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몇 주 뒤에 배울 텐데 머신러닝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 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가 올 겁니다. 이때 이러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는 요 경계선을 그러니까 대량 빅데이터로 어떤 임의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매트릭스를 학습을 시켜서 파인 튜닝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이 상태에서 어떤 이제 테스트로 임의의 X 벡터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기냐 아니냐 판단해낼 수가 있겠죠? 내적을 통해 가지고.